공통점인데 송영길과 원희룡의 공통점은 두 분이 공통점이 있나요? 소속 정당이나 지금 행로가 완전히 다른데 공통점은 무엇일까가 제목입니다. 공통점이요? 아, 이 얘기를 이 주제가 다루고 있군요. 화면 보시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천수 선수입니다. 이천수의 총선 지원 사격이 송영길과 원희룡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물론 시차는 4년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 계양, 그때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의 후보로 출마했잖아요. 그때 이천수 선수가 지원 유세였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요, 오늘입니다. 이천수 선수가 계양을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요. 자, 그럼 이천수 선수하고 원희룡 후보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양에서 축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봤던 계양, 지금의 계양 큰 변화가 없다고 많이 느꼈었고,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원희룡 후보님을 지지하고 후원의 장을 맡기로 했고요. 생각을 응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로써 계양 원팀. 자, 배훈참 수장님. 예. 이천수 선수가 왜 원희룡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겁니까, 지금? 이천수 선수 설명했었죠. 인천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 계양을이 바로 이천수 선수의 고향이죠. 본인의 이제 거주 기반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거기서 자라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인천이 연고가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또 선수로도 활약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는 2020년에는 송영길 의원을 또 지원 유세했던 이유는 그때도 인천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계양을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16년인가요? 원희룡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에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천 계양에 출마를 한다니까 인천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인데, 뭐 실리적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냐면 2002년 이 한일 월드컵 때 생수를 마시지 말고 이천수를 마시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본인이요? 이상한 거 의심하시지 말고요. 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자, 일단은 실리적 판단에 의해서 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본인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은 오늘도 그런 성향, 자기 색깔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분히 얼마나 많은 또 여전히 팬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유튜브 활동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원희룡 후보의 능력 경험이 계양을 제대로 발전시키다. 굉장히 약간 이때도 극찬을 계양, 한 건데. 저 때도 계양, 그때도 계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칫 많은 팬들은 뭐냐면 유권자들이겠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원희룡 후보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선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천수 선수는 노출은 지양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발언도 지양 제대로 안 하고 마음은 지향 마음껏 마음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껏 하라는 너무 거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마라. 지원한다 정도로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15초만 더 주세요. 아까 우리 윤경호 소장님, 제가 존경하는 윤경호 소장님이시니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반론을 하면은 지금 이수진 의원도 극도로 반발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노웅래 의원이 뭐 지금 단식한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이 그런 이야기했지만 혁신은 지지율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잡음은 지지율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까 대장동 관련된 이 변호인단이 출마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당원들은 경선을 할 때 지역의 유권자들은 변호인단으로 안 봐요. 이게 변호사들이 좀 과대하게 우리 이 변호인 직군이 대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선에서 이 변호사 한 분 한 분을 변호인단을
이재명 대표 봐요. 이재명 어떤 그래 표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친문들은 그러면 또 반발 소리가 나오고 아니 사실상의 이재명 또 한 명의 이재명 대표가 와 있다. 알겠습니다. 이천수 선수 얘기하다가 그냥 이재명 대표에까지 막 퍼졌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이 두 가지 사진 들어있는 거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오죠.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가 지금은 원희룡 후보, 근데 4년 전에는 송영길 당시 후보였어요. 그리고 인천시장이었을 때 뭐 이 송영길 당시 후보가 인천시장 역임인데 당시에 인연이 있었고 제주시사 때 또 인연이 있었고 뭐 이런 인연이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은 4년 전에 이천수 선수가 송영길 당시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 저런 식으로 뭐 관계가 있고 굉장히 지원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뭐 사진도 많이 남아 있으면 당시에 도왔던 사진들. 오, 강전의 부위원장. 네. 그러면은 이천수 선수 얘기 보니까 일관된 게 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고향 같은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후보를 밀겠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네. 4년 전에는 송영길, 지금은 원희룡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양 발전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네, 중간에 이재명 대표는 쏙 빼고 원희룡으로 이제 점프를 한 것으로 이 상황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묘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축구 스타죠. 그런데 본인이 계양에서 그 축구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고향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정치 관여층으로도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같이 영상을 찍는다든지 후보 뭐 지지 유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렇습니다. 가서 원희룡 전 장관을 지금 지지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계양에서 지하철 유세도 함께 시작을 했어요. 나란히 서서 예. 인사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총선 날까지 계속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보니까 같이 빨간 목도리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생긴 것도 약간 닮아 보이는 오. 오늘은 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의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글쎄요 뭐 인천에 대해서 얼만큼 발전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중간에 하나 빼먹었었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양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동네의 발전에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앞으로 이천수 선수와 원희룡 전 장관의 이 콤비가 얼마나 큰 지지율 상승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보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4년 전에 이천수 선수는 송영길 당시 후보도 지지했지만 인천에 출마한 다른 민주당 후보도 다 도움으로 유세로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예 당을 바꿔서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돌려서 얘기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되는 건데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뭐 그걸 떠나서 정치적인 색깔이 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성향이 바뀌었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졌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글쎄요. 그러면 아예 내놓고 제가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라고 아예 솔직히 말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배종찬 수장이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실리적 판단. 이게 저는요 조금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이길 것 같은 편은 다 우리 편.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더 세 보이는 편은 우리 편. 예를 들어 그렇게 혹시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 아마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글쎄요. 인천 계양 지역구에 이재명 대표가 별로 기여한 바가 없다. 통상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쪽지 예산 잘 아시잖아요. 당 대표나 원내 대표 또는 예결위 위원장 간사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 지역의 현안을 위한 예산들 쏟아 부어 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계양의 지역구 구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일을 했느냐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예. 그건 별로 그렇게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예.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본인이 나는 이제부터 정치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뛰어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다른 셀럽에 대한 그 예. 지지층 뭐 팬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있는 한은 또 다른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천수 선수는 아마 어느 특정 팀의 감독이나 코치로 가겠다고 할 때 엄청난 반발에 본인이 손실을 감수해야 될지 몰라요. 어느 방송에 해설 같은 걸 맡겠다고 그러면 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노웅래 의원이 예. 단식 이런 얘기 하니까 저도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오늘 5명의 컷오프 현역 의원들 예. 물론 비례대표도 있어요. 예. 그러나 자기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시장을 2번씩 하지 않았어요? 이낙연계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것 이외에는 과연 어떤 이유인가라는 거를 당 지도부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쪽이나 공관위에서 예.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않는 한은 이건 그냥 나가라라는 어떻게 보면 외통수로 몰아가는 의미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민주당이 갈라치기 하는 공천이 예. 특히 현역 의원들을 전부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잘라내는 반면에 예.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 웬만하면 다 경선을 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선을 통해서 하고 나면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법상 탈당도 못하지요. 이인제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족쇄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데 민주당은 왜 지역에 기반이 있는 아니 시장을 2번이나 한 양기대 의원 같은 사람을 광명을 해서 밀어내는 건 그건 나가서 무소속으로 그럼 뛰어라라는 의미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천을 하다 보면 예. 아마 분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천수 선수 관련 얘기하다가 이제 앞서서 했던 주제 이게 워낙 지금 뜨거운 주제니까 패널분들이 자꾸 그냥 1번 주제로 이렇게 다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2번으로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2번 주제 이천수 선수 집중해 보죠. 이천수 선수의 오늘 원희룡 후보 이런 지원 유세하는 모습, 지원 사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반응들이 좀 나왔어요. 이제 유권자의 반응 혹은 뭐 축구 팬 또는 아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반응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찬반 조금 나누는데 정치색 없이 골고루 도와주네. 앞서서는 민주당 지금은 국민의힘 뭐 이런 거. 이천수 괜찮다. 호감이다. 아니 축구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치 쪽에 뭐 일을 한다니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 좀 빨간색으로 된 게 있어요. 이천수가 뭔데 후원회장이냐? 실망입니다. 비호감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정치인 부의장. 예.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왠지 이재명 대표가 의문의 일패입니까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승패 여부 이걸 따진 게 아니라 이천수 선수는 여당을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을 좋아한다. 공통점은 예, 여당이 권한이 정권이 바뀌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당을 좋아한다. 전 혹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천수 후보의 뭐 SNS나 이런 데 가서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당 정권을 찾아오면 여당이면 그럼 다시 이천수 선수는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공격하지 마시고 또 천수 형 무서운 분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의 유명한 수비수인 말디니의 뒤통수를 차버린 걸로 유명한 거거든요. 천수 형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다시 집권하면 천수 형도 돌아올 테니까 너무 공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쪽을 항상 지지하는 것다. 그러고 보니까 또 해석이 되네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여당,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당. 이런 모습이었군요. 자, 이천수 선수까지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고요. 자, 그럼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 이상 토크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표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앞서 좀 다뤄봤는데 지금부터 목소리 직접 들어보죠. 자,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이재명입니다. 예. 표정이 좋으신 건가요? 조금 피곤하신 건가요? 예, 뭐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냥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근데 불참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의원들의 막 성토가 나올 걸 예상하고 안 가신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데 너무 급한 일정이 있어서 다른 데 가신 겁니까? 예, 국회의원의 예. 의정 활동에는 여러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음.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냥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줄 알라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대표님, 요즘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듯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SNS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모든 원망 내게 돌리라. 근데 지금 잘 아는 형님, 노웅래 의원도 단식에 들어갔고 이거 왜 이렇게 욕을 예, 많이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들리는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누군가 1등을 하면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공천의 생리라고 보는데요. 약간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수 선수님 추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뭐 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근데 어떤 그 이 대표님 이 평가는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죠. 사실은 이 대표님 국회의원간의 방 이름이 8185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알고 계시네요. 간접 합법을 하시네요. 근데 거기서 뭐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뭔가 비공개 회동했다, 뭐 공천을 논의했다 등등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예. 공관위에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니까 예. 공관위에 질문하시면 좋겠고 민의의 전당에서 뭘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아, 예, 아무리 언론이라지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예. 질문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 대표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으신 분이 이른바 옆집 정당에 계셨어요. 오늘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하고 질문 좀 더 드리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 2년간 대표 발의 법안 건수가 6건, 상임위 출석률은 36%였습니다.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률에는 재판 출석률을 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법안 발의 건 잘 들으셨죠? 예, 잘 안 들리는데요. 빨리 네네. 질문해 주시죠. 예, 서정욱 변호사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제 순서니까요. 네. 네. 본회의 출석률로 보나 이게 뭐 재판 출석률과 합해졌잖아요. 법안 발의 건수로 보나 한동훈 위원장이 하위 1% 아니냐 이야기했는데 인정을 하시나요? 예, 우리 배종찬 존경하는 배종찬 소장님도 우리 방송 패널 중에 꼴찌라고 평가받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납득 가능하신가요? 저는 뭐 상위 1%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종편에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공관위가 판단해야 납득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공관위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민주당 공천 가지고 너무 말이 많은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국민의힘 공천보다 우월한 공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어느 당 소속이시죠? 예, 국민의힘이죠. 예, 압수수색하고 구속 기소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그런 당인데 어느 당의 사례처럼 1등은 경선 배제해서 빼버리고 해괴한 공천을 자행하는 당 제가 본 일이 없고요. 민주당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 소장님 질문하시죠. 다음 순서인데요. 네. 이 대표님 참 궁금한 게 박용진 의원이 제 친구거든요. 박용진 의원 정도면 상위 1% 아닌가요? 예, 뭐 다음 질문해 주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강진애 변호사 질문하세요. 네. 대표님, 그 지금 계양을에서 출마를 하시는 거죠? 예, 뭐 아무튼 국민의 걱정이 없도록 민주당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를 하시는 걸로 믿고 출마를 하신다면 지금 그 지역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또 한 명 우리 대표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거기서 또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두려운 상대입니까? 예, 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치의 역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다양한데 답은 비슷비슷하네요. 앞서서 다룬 이천수 선수 얘기 좀 해보죠. 4년 전에는 송영길 당시 후보를, 민주당 후보를, 지금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부러우십니까? 부담되십니까? 약간 화가 납니까? 예, 뭐 개개인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메인 테마가 민생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번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민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뭐 대표님 뭐 가장 싫어하는 축구 선수가 이천수 선수는 아니시겠죠? 예. 그래서 궁금해서 이 대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안정환 선수나 박지성 선수라도 데려오실 생각이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끊어버려. 들어가셨네요. 자,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같이 들어갔어요. 인사하셔야 되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분이.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까지 화가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대표님 성대모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이게 야권과 관련돼 있는데 약간의 뒷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뭐 여야 마찬가지로 다 위성정당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만드는 위성정당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요 주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국회 현장의 모습이 좀 들어왔다 그래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좀 들어옵니다, 지금요. 지금 이게 사진인가요? 노웅래 의원이요. 내 몸 으스러져도 무기한 단시둥성. 국회에서 단식하겠다. 그러면서 아까부터 공천에 대한 불만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단식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네요, 지금. 뭐 사진과 함께 지금 입장이 좀 들어와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이고요.